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133페이지 가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요거 13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탄력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가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산은 이제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제가 5, 6월 달에 또 계산 문제는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지금은 이 내용만 좀 보시는데, 아까 정상제는 같이 움직이고 열등제는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보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의 변화율에 대한 뭐의 변화죠? 소득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재라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이 높으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이면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면 제가 아까 정상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지면은 중고차 안 뽑죠. 그럼 같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고, 그럼 이건 입셀론 값이 마이너스니까 정상재예요, 열등재예요. 열등재죠. 근데 따라보세요. 중간재. 거기 보시면 중립재라고 되어 있나요? 중립재는 뭐냐면 얘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립재에다가 중립재라고도 나오고 또 중간재라고도 나오거든요. 중간재, 중립재. 소금이나 간장. 나는 소득이라 많아졌으니까 소금, 간장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는 아예 반응이 제로예요. 그럼 중립재는 제로인데,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N이 중립이죠. 그러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습시켜 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자, 같이 움직이면 그냥이에요. 정상재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중간재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정렬중. 정렬중. 그럼 자,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낮아지면 수요량도 떨어지니까 그냥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고, 열등제는 같은 방향입니까? 열등제는 반대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낮아지면은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고차를 사죠. 그럼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고, 그래서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고, 넘겨보세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다른 재화에 대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X제의 가격과 Y제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X제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Y제에 대한 수요량이 변합니다.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빌라 가격이 비싸지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빌라 가격이 올라서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같은 방향이니까 입셀론 값이 플러스니까 이거는 대체제가 되겠죠. 무슨 제가 된다? 대체제. 플러스 값은 대체제예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니까 만약에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만 줄겠어요? 설탕 수요도 줄겠어요? 줄죠. 그럼 커피 가격과 설탕 수요량에 대한 변화는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는 보완제가 되겠죠? 그런가요? 독립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커피랑 철강, 커피랑 소금은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아예 커피하고 소금은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재화예요.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오른다 해도 소금은 불변입니다. 자, 그럼 입셀론이 제로면 0이 되겠죠. 자, 이거는 따르세요. 독립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보세요. 대보독. 그럼 같이 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대체제는.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고 독립제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엑서사이즈. 자, 요거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XJ 가격이 하락하면 YJ에 대한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고. 이건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이건 반대 자, 어떻습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건 같이 움직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겠죠. 요거랑 요거랑. 맞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죠. 따라서 가격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그래서 XJ 가격이 상승하면 YJ에 대한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보완제는요? 반대고 독립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열등제와 보완제는 가볼게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럼 얘는 XJ 가격이 상승하면 YJ에 대한 수요량이 주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돼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나중에 제가 이제 관련되는 계산 문제를 5, 6월 달 다뤄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건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탄력성의 크기가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부정성 때문에 아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와 장기가 있고 신규주택과 기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잘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공급이라는 것도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고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공급은 어떤 게 기준이냐면 원점을 지나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래서 딱 원점을 지나는 게 이게 90도면 45도 각도예요. 그럼 요걸 이제 요거보다 가파를 수가 있고요. 더 가파를 수가 있고 요거보다 더 완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보니까 가격과 양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기준이라면 1, 2, 3로 간다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얘가 얘 변화가 똑같다면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얘는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올라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얘가 더 완만하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적인 게 더 공급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는 시간을 빨리 주면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단비, 장탄. 그러면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비, 장탄을 아예 암기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는 게 제가 1, 2월 달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박스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소요되는 기간은 자, 아파트하고 5층에서는 어떤 게 더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파트죠. 이건 오히려 기술로 비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되고 옷은 1시간이면 만들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거 빼뜨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 있는데 공급은 신규는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인허가도 내야 되거든요.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중고주택은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가 더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어떻게? 비탄력. 그죠? 장기는 그럼 이제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수요도 그러니 단비 장탄을 아예 암기해 놓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서 공급법불상 규제가 많다는 거죠. 비탄력적이고 기존주택은 어떻습니까? 중고주택이 택지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건설 보수하면 되잖아요. 또 생산의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는 결정이 자 중간에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자 중간이 그냥입니까? 균형입니까? 자 위로 가면 초과 수요가 돼요. 초과 공급이 돼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밑으로 가면 흔들어 보세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 옛날에 풀었었죠.
그래서 그 예제 문제를 1, 2월 달에 풀었죠.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1, 2월 달에 열심히 하세요. 그걸 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제가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여기에요. 균형 가격의 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하나만 변한다고 돼 있죠? 여기를 제가 하고 넘기시면은 오늘은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댈게요. 넘기시면 박스가 4, 4, 16, 16가지의 경우수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좀 소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페이지로 가세요. 자, 전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만 변화. 그럼 거기 박스에 보시면 공급 불변 옆에 수요 증가, 수요 감소만 해놨죠. 그 다음에 수요 불변에 공급 증가, 공급 감소 해놨죠. 자, 이번 달에 이제 수강생들은, 자,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자,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벽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적인 이동.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밑에 박스를 친 거를 보시면 공급 불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공급 불변은 수요만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가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공급이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근데 사는 사람만 냈다 증가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 지금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살려는 사람이 들이대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했고, 자, 증가는 우측이기 때문에 거래도 늘어나죠. 늘어나고.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좌측이니까 양도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래프도 그려드릴 거예요. 드리지만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공급만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가 불변인데 그냥입니까?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요즘 헬리오시티 아시죠? 그냥요, 물량이 나와.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겠고. 물량이 부족해요, 주택이.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증가는 우측이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고 감소는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그래프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은 걸 소요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네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자, 가격과 양, 균형은 공급과 수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공급이 불변입니까?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우측으로 찍히니까 이렇게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되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죠? 가격과 양이면 자, 균형에서 공급과 수요인데 균형을 이루는데 공급이 불변이면 수요가 감소하는 건 점이 일로 찍히죠. 여러분들은 점 찍히는 것만 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양도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괜히 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리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따라가요. 우측 좌측이죠.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죠? 공급만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불변이에요.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가 불변인데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만 많아지니까 초과 공급이 되죠.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은 따라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마지막 갑니다. 자, 가격과 양입니다.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뤄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가 불변입니까?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일로 찍히죠.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양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양은 따라가요. 그죠? 그럼 잘 할게요. 제가 이렇게 치료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따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자, 가볼게요. 수요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요. 그런가요? 자, 얘는 양부터 찍으세요.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가격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고.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넘겨보세요. 이게 지랄 떠는데 이게 봐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밑에 가볼게요. 밑에 가시면은 137페이지 밑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동시에 변화. 동시에 변화하는 게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구분이 있어요. 구분? 아니 거기에 138페이지 가시면 박스 하나가 있어요. 138페이지 박스. 구분.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이제 제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16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얘기한 다음에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이 저자가 해놓은 거. 지금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십니까? 갑니다. 들어갑니다. 뭐 증가라고 되어 있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하나, 둘, 셋, 4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럼 가볼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뭐 증가가 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가느니 먼저 프린트를 봅니다. 프린트를 보셔서 맞힐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하나만 이동해. 옆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자, 제 프린트를 가시면은 지금 몇 번이냐면 12번입니다. 자, 12번 도와드릴게요. 공급이 불변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불변이 나오면 자, 12번에 공급 불변 찾으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따라해보세요. 수요 감소. 일로 와보세요. 수요 감소니까 그냥 됩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도와주세요. 그럼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10번. 아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면 더 공급의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겠어요? 탄력적이겠어요? 탄력적이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번을 풀어드려 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균형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니까 그냥입니까? 공급만 증가합니까? 증가했죠.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보고 있어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움직였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138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럼 아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게 있었죠? 케이스가. 그래서 얘가 이제 수요 증가가 더 클 수도 있고 공급 증가보다 아니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유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요.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를 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완전 정복을 합니다. 완전 정복. 16가지를. 그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가격과 양인데 공급과 수요예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자, 수요 증가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하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가요. 그죠? 그럼 자, 이 점 찍히는 걸 잘 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게 공급이라면 공급만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했습니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했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같은 방향이죠? 그럼 그냥요. 양은 다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절로 와보세요. 공급 증가니까 일로 찍히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그럼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와주세요. 맞나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큰 쪽이 이긴다.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공급이 더 증가했어요. 자, 가볼게요. 잘 보세요. 가격은 알 수가 없었고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좀 전에 공급과 수요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밑으로 찍힙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자, 그래서 입을 열어요. 큰 쪽이 나오면 작은 거를 무시해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이요. 공급이 더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다?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보세요. 큰 쪽이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해라. 그럼 수요만 증가하는 게 수요만 사람들 많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을 다 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동일하다는 건 없죠? 일단 양이 증가된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하다는 것은,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 거와 가격이 내려간 게 똑같다는 건 100원 올라갔다 100원 떨어진 거죠. 그럼 가격은 다시 불변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까지 이해 가셨어요? 가셨다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셨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2번을 얘기해 보세요. 뭐 증가, 뭐 감소예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요게 첫 번째 지문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주 문제. 그러면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라는 게 있나요? 아까 큰 쪽을 따른다고 얘기했었나요? 그럼 수요가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 다음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감소한 게 크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와 공급 감소가 같을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죠. 도와주셔야 돼요. 안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데 이게 힘든지 알아요? 따로 노란색은 수요. 그럼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둘 다 증가하니까 일로 찍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를 합니까? 그러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죠? 양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은 자 반대 방향일 때는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올라가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죠? 일로 지켜버리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문계그룹 다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뻥치는지 봐봐요. 맞아요? 가격은 반드시 상승, 양은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봐봐요.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양도 다 증가했죠? 감소가 더 크죠? 그럼 물량이 더 감소하니까 양은 더 감소하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양이 10개인데 양이 10개 줄었다는 것은 양이 다시 왔죠? 불변이 된다는 거죠.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뭐 감소, 뭐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라는 게 있나요? 자, 합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을 볼게요. 가격과 양.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고, 세 번째는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고, 네 번째는 같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하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를 합니까?
가격은 하락하니까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니까 다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볼게요. 그래프 그림입니다. 저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예요. 균형을 이루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일로 찍히죠. 대답해야 계속 찍어요. 맞습니까? 그럼 둘 다 떨어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요, 공급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일로 찍히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은 다 하락합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러면 얘가 이기면 감소가 더 큰 거죠. 얘가 이기면 양이 증가한 거고. 그렇죠?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하면 양이 반대 방향이니까 10개 줄고 10개 늘어나니까 불변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한 번 한다고 안 돼.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세요. 자, 공간상, 이거 부정상 4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첫 번째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둘이 만났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은 따라가는 거고 반대 방향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가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4번.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모감소. 힘 좀 내세요. 모감소. 그럼 둘 다 감소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양은 무조건 감소하죠.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기겠죠. 그런가요? 자, 한번 가보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강생분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프도 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고 반대면 알 수가 없다는 거고 큰 쪽이 이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오른쪽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갑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여러분들. 양이면 자, 두 번째는 아마 수요 감소가 더 크다고 돼 있죠. 제가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서 얘기할게요. 맞아요? 틀리면 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감소가 커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 감소가 커요. 공급 감소가 크고 둘 다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좌측이니까 양은 다 감소하죠.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봐봐. 얘는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내려가죠. 근데 얘는 양은 감소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갈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다 어떻습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른 게 아니라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죠. 맞죠? 그럼 가볼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얘기하셔야 됩니다. 수요 감소는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둘 다 내려가죠. 도와주세요. 공급 감소는 어떻게 되죠? 좌측이죠. 이렇게 찍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다 좌측입니까? 좌측인데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작은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으로 가라는 얘기죠. 공급 물량이 더 적으니까 가격은 상승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 가격이 반대니까 100원 내려갔다 100원 올라가면 다시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은 좀 쉽게 나왔어요. 오른쪽 문제. 아까 풀었던 것도 있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좀 쉽게 나왔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공급 불변이 나오면 무시하고 수요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얘기하세요. 그럼 가격이 상승이겠어요? 하락? 양도 감소죠? 그런가요? 수요 불변이면 불변을 무시하고 따라서 공급의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요, 양은 증가를 해요. 가격은 하락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 자, 작은 게 이긴다 그랬어요? 제가 큰 쪽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그냥입니까? 수요 증가를 따릅니까? 그죠?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죠. 대답해 주세요. 공급의 감소가 크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무슨 감소가 크죠?
그러면 작은 걸 무시하고 얘가 가는 거죠.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모감소가 모감소보다 크죠?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 크니까 작은 걸 따르니까 둘 다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따라서 하나만 이동. 하나만 이동. 하나는 불변이어서, 그죠? 수요는 그냥입니까? 따라갑니까? 공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합칩니까? 합치면 같은 방향은 따라가고 반대 방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아까 오른쪽 문제는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13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하기 전에, 이 저자가 완전일 때는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 프린트. 9번을 한번 가볼게요. 9번 문제 있어요? 자, 9번 문제는 뭐냐면, 자, 가볼게요. 지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완전 비타르적입니까? 그러면 공급이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것은 수직이라는 뜻이죠. 나보세요. 그럼 상대편이 완전 비타르적일 때는 밑을 찍을 때는 찍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이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몇 번을 보라 그랬어요? 9번인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양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변화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하지 않고 가격만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만 상승하지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얘기하셔야 되는데.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 밑을 찍으면 가격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럼 상대편이, 만약에 요건 좀 전에 완전 비타르적이었죠? 완전 비타르적이지만 완탈일 때는 누워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상대편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양일 때 완전 탄력적인 수평이죠. 그냥요, 옆을 찍어요. 그때는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뭐의 변화가 없다? 가격 변화.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테마예요. 그러면 완전 비타르적일 때는 뭐의 변화가 없고 양의 변화가 없고 완탈일 때는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완전 탈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그 밑을 찍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양이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완전일 때 한쪽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제 문제를 풀어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탄력성의 반대거든요. 그죠? 자, 탄력성은 뭐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반응이죠. 그래서 따라서 양의 변화거든요.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볼게요. 우리가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누워 있으면 따라서 탈. 그럼 서 있으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누워 있으면요? 탈이라는 거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그냥이야? 비야. 누우면 탈. 서 있으면 누워있으면. 박남정 씨 아시죠? 춤을 이렇게 춘 거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다, 양이다라고 한다면, 탄력성은 따르세요. 양의 변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양의 변화가 큰 게 탄력적이거든요.
비탄력적인 양의 변화가 작아요. 그런가요? 근데 기울기는 달라요.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라면 얘가 더 높이가 크고 기울기가 크다고 해요. 그럼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크고 자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작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기울기는 따라서 가격의 변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그죠?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하고. 그럼 가격과 양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양의 변화는 아직 안 나오는데 양의 변화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주의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가볼게요. 자,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가격과 양을 본다면 아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밑을 찍으니까 양의 변화가 없죠. 공급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가격 변화는 큰 거죠. 기울기가 세니까.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은 변하지 않고 가격 상승폭이 작을까요? 이 폭이 클까요? 큽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키울기. 서 있으면 그냥요. 키가 커요. 누울수록 키가 작죠. 맞나요?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고 기울기는 가격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는 건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자 할게요. 탄수화물 먹으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그럼 탄력적은 양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비타민 먹으면 그냥 키가 커져요. 그럼 키가 크다는 것은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다시.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 그럼 양의 변화예요, 탄력적은. 그죠? 그럼 양의 변화는 크지만 기울기는 작다는 얘기죠. 가격폭은. 맞나요? 비타민 먹으면 그냥요, 키가 커져요. 그럼 비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키가 큽니까? 그럼 이건 양의 변화예요, 가격 변화예요. 양의 변화는 작죠. 이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한쪽이 탄력 쪽에 따라서 한 놈이 변할 때 갈게요. 자, 만약에 자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둘 다 움직여요. 가격 상승하고요. 양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를 합니다. 갈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비탄력 쪽인데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이 비탄력 쪽이에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 쪽이라는 것은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폭이 큰 거죠. 그럼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탄력적으로 갈수록 공급하기가 쉬워지죠. 그런가요? 그럼 상대편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을 좀 억제하죠. 그럼 가격 상승을 더 합니까? 좀 덜 합니까? 덜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아까 옆으로 퍼집니까? 그러면 양은 더 많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비탄력적은 따라서 비탈길, 가파르죠. 그럼 더 많이 더 힘들죠. 맞아요? 근데 탄력성은 그냥요 좀 덜이에요. 덜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탄력적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가격 폭은 작아집니까? 근데 양의 폭은 커지는 거죠. 탄력적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비타민, 키. 그럼 비타민일수록 키가 크죠? 그러면 그냥요, 가격 폭이 커져요. 양의 폭은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가격만 나왔지 양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더 크게 상승하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에요? 옆으로 퍼져요. 그럼 뭐가 더 증가하죠? 양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비탄력적은 그냥이에요? 기울기가 커요. 가파르죠. 그럼 뭐가 크죠?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이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근데 양은 같다, 반대다? 반대죠. 비탄력적일 때는 양의 폭은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평지는, 자, 우리가 공급하기가 완전 탄력적은 공급하기가 쉽죠. 근데 가파를수록 쉬워져요, 어려워져?
완전히 가파르면 어렵잖아요. 등산해 보시게 되면은 평지는 완전히 등산하기가 쉽죠. 가파를수록 등산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죠. 완전 가파르면 뒤지죠. 그다음에 비탈길. 덜 힘들어, 더 힘들어. 탄력은요, 덜로 가는 거죠. 양은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비가 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다, 더다? 더로 가는 거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비탄력. 자, 비탄력은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대답해 주세요. 가파르죠? 그 양이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죠. 비가 더만 하시면 좀 풀려요. 아시겠죠? 할게요. 전 직가식입니다. 자, 138페이지 갑니다.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과 거래량, 그 탄력성에 따라 틀리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따라서 비가 더. 그럼 공급이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죠? 더 오르죠. 자, 양은 그냥이에요? 덜이에요. 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수록은 그냥이야. 탄수화물 먹으면 옆으로 퍼져. 양이 더 증가하지 가격은 덜 오르는 거죠. 잘 따라오셔서 저도 눈물이 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비가 더. 자, 비탄력 쪽은 저 보세요. 동영상들 보세요. 비탄력 쪽은 그냥이에요. 가파라요. 가파르죠? 저 보세요. 완만해요. 가파라. 가파르다는 건 그냥이야. 가격폭이 커. 그럼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죠. 양은요. 덜이 되는 거죠. 그런가?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 옆으로 퍼지죠. 그러면 가격이 더해요? 양이 더해요? 양이 더, 가격은 덜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비탄력은 그냥이야. 이 가파라요. 기울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양의 변화는 작죠? 뭐의 변화가?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동영상 들으신 분 아니면 재수생분들도 따라서 비가 더. 그럼 비탄력은 가격은 더죠. 얘기해봐요. 탄력일 때는요, 덜. 근데 지금 양을 물어봤어요? 가격을 물어봤어요? 가격을 물어봤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 폭이요, 얘랑 봤을 때, 얘는 폭이 큽니까? 폭이 작습니까? 작는 걸 덜이라고 하고, 폭이 큰 걸 더라고 하거든요. 더 크게 상승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 프린트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좀 체크해 볼게요. 1번, 2번 풀었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 4, 5, 6 풀었죠? 7, 8, 9, 10, 11, 12까지 풀었죠? 13 풀었죠? 14번 있죠? 14번만 풀고 좀 쉬겠는데 힌트 드릴게요. 따라서 비가 더. 맞는 지문인가 보세요. 틀었죠? 따라서 비가 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이 덜하는 거죠.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이렇게 볼게요. 저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양도 증가하죠. 대답해봐요. 근데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럼 비탄력은 그냥이요. 가파라요. 가파르죠. 대답해요.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가격 폭이 큽니까? 양의 폭은 작죠. 오신 것 같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어떻게?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뭐가? 양이 더 큰 거죠. 가격은 덜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탄력성은 그냥이다. 양의 변화다. 기울기는요. 가격 변화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더 큰 거죠. 아시겠죠?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거미줄 모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서 있을수록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큽니까? 근데 탄력성은요, 작죠? 그렇죠? 양의 변화가. 그래요? 누우면 키가 작죠? 근데 기울기는 작지만 탄력성은요, 크겠죠? 그럼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적이면 뭐의 변화가 크고, 양의 변화가 크고,
자, 비탄력은 그냥이야 서 있어. 그럼 키가 크죠. 비타민 먹으면 그냥이야 키가 커. 그럼 뭐의 변화다? 가격 변화가 보는 거죠. 그럼 따라서 비가 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그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비가더만 아시면 좀 많이 걸려요. 비가더. 비가더가 무슨 뜻이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에 따라서 양의 폭인지 가격 폭인지를 고르면은 어렵지 않아요. 서 있으면 그냥요, 가파라요. 그 모의폭, 가격폭. 맞나요? 누웠으면 탄력적이죠. 모의폭, 양의 폭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아까 정량적인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이게 7문제랑 출제되고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걸 제가 너무 어렵게 또 가르치게 되면 힘드니까 여기서 제가 계산 문제만 좀 뺐어요. 계산은 제가 5, 6월 달에 가서 좀 완벽을 할 테니까 아까 제가 그래프 요거 다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집에 가서 하나씩 한번 그려보세요.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하시고 이 더냐 덜이냐만 끝나면 마무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산만 좀 빠져서 그것만 스킬만 하시고 프린트만 풀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힘을 내는 게 다음번에 하는 건 좀 편해요. 경기가 그냥요 변해요. 변하죠. 경기 변동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월 달, 3, 4월 달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1, 2월 달 강의를 계속 듣고 나 됐어. 그럼 3, 4월 달 강의로 듣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이 안 되시냐면 저녁반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복습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없잖아요. 듣기만 해요. 저녁반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약간 떨어져요. 왜 그러냐? 듣기만 하니까. 그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고 또 주말에 가서도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얘기를 합시다. 저도 직장 생활 했었거든요. 아니, 주말은 자죠. 누가 공부를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듣는 분들은 특히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그죠? 밥 먹고 또 강의 듣고, 또 강의 듣고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